사고가 발생한 지 이제 13일 만에 선체가 강물 밖으로 올라온 겁니다. 예, 아직 현장에서는 인양 작업과 수색 작업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예.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인 실종자 3분과 헝가리인 선장의 시신이 수습된 상태입니다. 관련 소식을 전문가 모시고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선 전 SSU 전후회 부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맞습니다. 쭉 이제 그 인양 과정을 지켜보셨잖아요. 이제 다시 선내 객실에 들어와서 수색이 시작됐다 이런 소식이 나왔는데 지금까지 실종자들도 헝가리 선장 포함해서 4구가 수습이 됐고 지금까지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냥 잘 돼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보십니까? 뭐 그 처음부터 어떤 약간의 어떤 문제점은 발견되고 있었지만 예. 네. 어떤 일반적인 구조 작전이라는 게 어떤 노트에 우리 책에 나와 있는 그런 어떤 정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예. 항상 문제점이 발생하거든요. 근데 구조 작업이라는 게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면서 어떤 완성 단계까지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거는 뭐 잘 됐다 잘못됐다 이런 걸 함부로 평가하기는 좀 이른 거 아닌가. 만약에 이제 저기 작업이 다 완료되면 예. 완료된 상태에서 이런 거는 앞으로 이런 점은 보완해 가지고 다시 새로운 어떤 그런 사고가 발생 시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나름대로 어떤 작업의 경험을 쌓는 거지 예. 딱히 어떤 매뉴얼이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잘 됐다 잘못됐다 판단하는 거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요. 그 지금 우리 시간으로 1시 한 47분 정도에 시작이 됐다고 하잖아요. 지금 4시간 좀 넘게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올리는 과정에서 변수가 당연히 따라오게 마련이잖아요. 그 네. 매뉴얼대로 되지 않은 상황이 있다 보니까요. 네. 지금까지 그럼 변수는 어떤 거였습니까? 그 기울어짐, 파손 그런 거였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예. 기울어진 것도 있고 또는 와이어 위치가 우리가 생각했던 위치가 걸리지 않았던 부분이 네. 일부 있어요. 왜냐하면 네. 지금 후미에 지금 걸려 있던 그 와이어 위치는 원래는 정석으로 건다 그러면 기본적인 건다 그러면 수쿠리 밑에 걸어야 되거든요. 예. 수쿠리 쪽에 그러면 저게 벗겨지거나 밀릴 염려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태는 수쿠리 밑에 건 게 아니고 선전 밑에 걸었기 때문에 네. 힘의 균형이 좀 깨지면 한쪽으로 밀리게 돼 있어요. 만약에 앞쪽에 그 뒤쪽에 힘이 많이 미치고 앞쪽에 덜 미쳤다 그러면 앞에 와이어가 뒤쪽으로 또 밀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네. 지금 반대로 선수가 들리지 않고 선미가 먼저 들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그 균형을 잡을 때 와이어의 그 거리, 힘의 균형 이걸 정확하게 계산해서 했어야 되는데 예. 약간의 그 부분에 미스가 있지 않았나 싶고요. 지금 뭐 그다음에 균형 잡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균형 잡는 것도 물 속에서 잡는 게 예. 균형을 잡는 게 가장 쉽습니다. 왜냐하면 네. 중성 기록을 유지하기 때문에 예, 예. 육상에서 떠서 저걸 균형을 잡으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우리 앞전 방송에도 드렸지만 네. 이게 물 속에서는 마찰 계수가 오히려 그 작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전혀 달라요. 예. 가볍게 뜨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돌릴 수 있었는데 지금 아까 보니까 육상에 나와서 이걸 돌리려고 하니까 네.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죠. 안 그러면 이제 인력으로는 못하는 부분이고 예. 기계적인 힘을 동원해서 저걸 돌려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아직도 그래서 균형이 지금 안 잡힌 거잖아요. 그렇군요. 네. 네. 살짝 균형이 좀 안 잡힌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네. 어쨌든 이 균형을 위해서 5번째 와이어를 설치를 하기도 했었고 또 흡수를 이용해서 균형을 맞추는 작업을 하다 보니까 잠깐 수색 작업이 좀 중단이 됐다가 지금은 재개가 됐습니다. 네. 지금 저희가 현장 화면을 보고 있는데요. 방역복을 입은 작업자들이 지금 작업을 하는 것 같아요. 지금 어떤 작업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저거는 이제 어떤 저 배 안에도 격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뭐 기관실 또는 어떤 유류 저장고 또는 창고 이런 게 있을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러면 그 부위 때문에 약간의 한쪽이 발라스트 탱크가 있을 수가 있는데 한쪽이 물이 많고 한쪽이 적으면 기울일 수가 있어요. 예. 그럼 자연적으로 돌릴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는 것 같아요. 저게 이동식 펌프거든요. 예. 인력으로 어떤 가까운데 전기가 시설돼 있으면 전기로 모터로 뽑을 수 있지만 네. 네. 저거는 이제 기름을 통해서 돌리는 구동 장치이기 때문에 저걸로 인해서 강제 배수를 하게 되는 거죠. 물의 균형이 이제 탱크가 배가 밸런스가 안 맞아서 지금 기울인다고 판단되나 봐요. 예. 전체에서. 저 여기서 보는 거하고 또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네. 예. 현장에서 보는 분들이 판단이 더 빠를 거고요. 네. 저게 어떤 균형이 안 맞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부분에 물이 고여 있다면 예.
강제 배수를 해야지 이게 자동으로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지금 강제 배수를 하려고 엔진을 지금 돌리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면 화면 오른쪽이 선수고요, 왼쪽이 선미인 거죠? 네. 예, 그러면 배가 왼쪽으로 좀 기울어져 있어서 지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는 왼쪽으로 기울어졌으니까 그쪽에 물을 빼서 균형을 일단 맞춘다 그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럴 수 있죠. 아. 그쪽 물을 빼서 예. 잡을 수가 있겠고요. 네. 저게 지금 정확하니 제가 파공 개수가 지금 오른쪽인지 네. 오른쪽이 지금 사고 위치인지 예. 왼쪽이 사고 위치인지 저 잘 모르겠어요. 아하.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왜냐면 지금 전에 그림대로 나오면 예. 네. 저게 지금 여기서 봐서는 왼쪽이 예. 파공 개수가 나와야 맞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좌측이 부딪힌 예, 좌측에, 쪽이니까요. 예. 좌측 네. 뒤쪽이요. 추월하다가 이제 예, 예. 받친 거니까 네. 좌측에 파공 개수가 있을 소지가 많기 때문에 예, 예. 좌측으로 더 기울어 있지 않나. 아. 이게 왜냐하면 거기는 물을 풀 수가 없잖아요. 예. 지금 네. 현지 상태에서 저 정도면 물이 거기 차 있다는 거거든요. 지금 강물에 위치하고 거의 비슷하게 물이 차 있을 확률이 예. 많기 때문에 네. 발라스트 탱크에 물을 빼지 않나. 네. 왜냐하면 배가 가려면 오뚜기 형태가 돼 있거든요. 그러면 어느 쪽에 물을 빼면 배가 기울이게 되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발란스드 탱크라는 게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그 물을 넣어 있는 탱크라는 그렇죠. 말씀이시죠? 예, 그런 부위에 혹시 있다면 예. 그쪽을 빼주면 이쪽에 발라스트 무겁기 때문에 이쪽에 채워 있는 걸 빼지 않고 반대쪽에 있는 걸 빼지 않으면 이게 지금 여기가 사고 위치란 말이에요. 예. 그럼 그쪽에 물을 다 빼줘야 이쪽하고 균형이 맞는 거죠. 어. 네. 예, 그런 작업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럼 지금 이제 물을 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배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도 있고 그리고 물을 빼야 또 수색 작업이 실종자 찾기 위한 작업이 좀 수월하니까 빼는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고 예, 오늘도 예. 말씀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생각하는 구조는 저런 형태가 아니거든요. 예. 왜냐하면 헝가리 측에서 저걸 전체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예. 인양을 더 맡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얘기해서 될지 그렇지만 될지 안 될지는 뭐 뉴스를 보거나 네. 그러면 참고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어요. 예. 네. 구조는 저렇게 되면 일단 균형이 맞춰졌으면 그냥 조대로 바지선에 올리는 게 제일 우선이에요. 아. 저기서 뭐 아까 그 조타실을 수색을 하고 예. 네. 또 뭐 선상에 위에 있는 어떤 물건을 치우고 네. 예. 또 가판 위에 어떤 서치를 하고 예. 이런 건 후차적인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해왔죠. 지금까지. 예, 예. 지금까지 그렇게 해온 게 예. 어떤 본인들이 매스컴에 그걸 발표를 했기 때문에 네. 그 순서대로 하고 있는 것 아닌가. 어. 전 그렇게 판단을 하고요. 예. 실제 현장에서 구조를 해본 어떤 매뉴얼대로 한다면 저거는 아주 후차적인 방법이에요. 무슨 차이죠? 지금 부회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오늘 헝가리에서 지금 1차, 2차, 3차 그러니까 3층, 2층, 1층 순서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는 건데 네, 네. 부회장님께서는 그것보다 네. 배를 일단 정확히 세운 다음에 바지선으로 옮기는 게 먼저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예. 저기에 지금 저 안에 들어가서 예를 들어서 저건 배가 조그마니까 그렇지만 좀 크다 그러면 네. 각 격실도 있고 천정도 있고 벽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 위험한 상황에 가서 저걸 구조를 한다? 실종자를 찾는다? 이거 첫째 안 되는 일이고요. 왜냐면 2차적인 사고 발생할 확률이 많아요. 안전 위험 때문에. 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저게 그 물이 저렇게 흐르고 있어요. 네. 그러면 완전히 와이어를 잡고 있다고 해도 네. 세상 일은 절대 모르는 일입니다. 예, 예. 와이어가 끊을 수도 있고 벗겨질 수도 있고 네. 만약에 저 선체가 부러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크레인을 잡고 있는 힘은 저건 별게 아니에요. 저 상태로 물이 흐르면 물에 닿는 배 그 무게가 예. 크레인 올리는 무게보다 훨씬 더 많이 미치는 거예요. 아,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강물이 저렇게 세게 흐르고 있는 판에 그런 사이에서 저거를 저기다 매달아 놓고 수색을 하고 있는 게 진짜 위험한 일이거든요. 이거는 예. 만약에 예. 물이 흐르지 않는 정조 상태, 바닷물에 흐르지 않는 상태라고 해도 네. 저런 구조는 하지 않습니다. 저희가 셀마 때나 이런 태풍이 오게 되면 각 선박들이 부딪히거나 또는 구조하려다가 수십 척이 물에 가라앉습니다. 예, 예. 네. 그러면 하루에도 저걸 10척, 12척씩 이렇게 건져 올리는데 아, 어떤 방법을 통하냐. 무조건 걸면 예. 그대로 갖다 올리는, 육지에 올리든 바지에 올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팀이 육상에서 그 구조하는 팀들은 그 상태에서 배 전체를 서치를 하고 아. 구조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칙이거든요. 네. 예측할 수 없는 추가적인 위험을 우리는 전혀 모르기 안고 있는 때문에 거죠, 지금. 아 그래서 네, 현재 안고 있는 거예요. 저게 만약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게 만에 하나라도 예. 그 어떤 힘의 균형을 잃어가지고
아까 지금 균형이 이렇게 배가 이렇게 됐었죠. 그렇습니다. 네. 처음에. 그럴 경우에 이게 지금 선미가 밑에 내려 있었죠. 선미는 예. 이제 와야가 벗겨진 상태예요. 예. 네. 그러면 빠지면 어떡할 건데요? 왜 저렇게 위험한 작업을 하냐 이거죠. 네. 그렇군요. 그런 부분을 어제부터 예. 말씀드렸는데 예. 헝가리 저희가 주관하는 게 아니고 헝가리 측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강한 어필이 안 됐는지 또는 그쪽에 어떤 그 구조 현장에 어떤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예. 어쨌거나 저거는 후차적인 네. 어떤 구조 형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군요. 아무튼 뭐 네. 부회장님께서는 지금 상황의 이 인양과 수색 작업을 병행하는 것이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인 것 같다라고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현재서 판단한 부분이니까요. 지금 어쨌든 작업이 그렇죠. 진행이 되고 네. 있습니다. 그 안전과 관련해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 지금 현재 들어온 얘기에 따르면 펌프를 이용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배수 작업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이게 뭐 균형을 맞춘 작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 수색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안전과 관련해서도 저희가 좀 짚어봐야 할 부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떤 네. 걸 좀 주의를 해야 될까요? 이게 물속에 오랫동안 지금 한 10일, 13일 정도 예, 13일 정도 있었잖아요. 예. 더구나 그게 이제 어떤 때였냐면 상류에 어떤 비가 많이 와서 예. 홍수가 그러니까 그 강물이 유량이 많이 있을 때 이게 가라앉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홍수가 나면 어때요? 우리가 보통 뭐 온갖 쓰레기 또는 뭐 별의별 게 다 굴러 내려오는 거죠. 예. 네. 그러면 그 와중에 저게 물속에 있었으면 이제 뭐 진흙, 예. 뻘, 뭐 자갈 이런 게 배에 찰 확률이 많아요. 예. 예. 그러면 그런 게 구조사들이 이제 저게 물을 완전히 제거하지 않고 어떤 약간 기울인 상태로 수색을 하게 되면 네. 미끄러지면 부딪히죠. 아, 구조사들이 미끄러지거나 예. 예. 부딪힐 수 있잖아요. 예. 예. 그러면 구조사도 사람입니다. 기계가 아니고. 그러면 다치거나 또는 사실은 안전하게 구출해야 되잖아요. 예. 네. 근데 원래 구조사의 어떤 특징은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은 예. 내가 다칠 거, 네. 내가 위험에 노출될 거, 네. 그렇지 않고는 구조를 못 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감안하고 들어가지만 그래도 인사사고나 그 2차적인 사고가 발생하면 네. 아프잖아요. 예. 보는 사람도 아프고 또는 그 실종자 가족도 안타까워하고 네. 네.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천안함 사태 때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예. 그런 거는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가 완전히 수밀이 완전히 빠고 네. 그래서 자연 배수시키고 또는 지금 저 배가 어떤 형태예요? 버스하고 똑같은 형태입니다. 버스. 예. 의자만 쫙 있고 네. 실질적인 그 배 발라스트 탱크나 그 격실은 많아야 3개, 4개밖에 안 된다는 네, 거죠. 네. 그런데 실종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어디예요? 지금 버스 앉았던 그런 의자란 말이에요. 예. 버스처럼 그런 의자이기 때문에 그런 사이에 예를 들어서 뭐 유리병도 올쓸 수가 있는 거고 또 다른 어떤 다른 물체에 넘어지면 손상이 갈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내재돼 있기 때문에 그걸 완전 제거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거냐면 실종자가 10며칠 동안 물속에 그 수면 수화 상태에 있으면 지금 온도가 많이 올라간 상태예요. 네. 예. 처음에는 그게 막 12도, 15도이기 때문에 예. 실종자도 늦게 이게 몸에서 어떤 부패 때문에 늦게 발견되고 있지만 예. 그래서 처음에 발견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맨 먼데 먼저 발견되고 그게 왜 그랬을까요? 거기는 강이 가면서 넓어지는데 네네. 그러면 넓어진다는 건 햇빛을 많이 받는 건 온도가 많이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 그러면은 몸에서 부패되는 게 빠르기 때문에 먼저 떠올랐던 겁니다. 네. 지금 마지막에 나왔던 어떤 실종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떠올라서 발견된 실종자가 아니에요. 예. 그런 건 뭐냐면 강물이 많이 흐를 때 어느 부위인가 걸려 있습니다. 예. 예. 근데 강물이 줄어들었어요. 그럼 그게 노출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구출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강가에서 그 수색견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는 건 효율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예. 그래서 그 말씀 드린 거고요. 예. 지금 상태에서 저게 만약에 실종자를 발견했어요. 선체 안에서. 그러면 그분 옮겨야 되잖아요. 네. 바닥이 미끄럽고 그런 게 많은데 물이 아뜰 빠진 상태에서 그게 옮기면 올 때 그 사체를 실종자라고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렸는데 실종자를 옮길 때는 예.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네. 저희가 실질적으로 어디 장지에 가시잖아요. 그러면 그 관을 밑에 내려놓기 위해서 얼마나 조심한지 아시죠? 예. 예. 네. 똑같은 입장으로 저희가 그걸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걸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만약에 실종자 구출했는데 다치거나 또 어디 다치거나 그러면
유가족이 마음이 아플 거 아니에요. 예. 그죠? 그 아픔 조금이라도 감안하려면 감수시키려면 정말 조심스럽게 옮겨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심해야 알겠습니다. 됩니다. 지금 부회장님께서는 일단 그 수색하는 그 요원들의 추가적인 안전사고 위험도 말씀해 주셨고 그리고 네. 실종자를 이제 수색할 때 그리고 수색 발견을 한 이후에도 약간 수습하는 과정에서도 굉장히 조심스러웠는데 두 쪽을 다 안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거잖아요. 그럼 네. 들어보니까요. 지금은 계속 지금 보이는 화면이 펌프로 물을 이제 밖으로 빼내는 그런 작업 중인 것 같은데 네. 저희가 그 말씀해 주시니까 더 이해가 가는 게 뭐냐면요. 물 빼면 이제 수색이 수월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2주 동안 바닥에 가라앉아 있으면 뭐 네. 쓰레기라든가 진흙이라든가 흙이라든가 돌이라든가 많이 객실에 들어와 있는 상태일 수가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만 빼더라도 안전한 건 아니다. 네. 그럼 추가로 그 나머지 것도 어떻게 다 제거를 하면서 수색을 해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아닙니다. 됩니까? 이제 물이 어느 정도 빠지면 예. 네. 물이 덜 빠졌을 때는 예. 자기가 발로 밟은 거는 감각으로 오지만 네. 물이 완전히 빠지면 예. 시야로 보잖아요. 보이니까. 보고 제가 밟거나 아. 보고 행동에 액션을 취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일단 물은 다 빼고 수색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그렇죠. 예. 그렇게 빼고 수색을 하되 네. 제가 언젠가 그 낙동강 하구에서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조금만 전마선이 있는데 이게 말랐다고 해서 꼬마들 둘이 탄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그게 가라앉았는데 꼬마들을 찾는데 그 한겨울에 지금 이틀 걸렸어요. 찾는데 이틀 걸렸는데 그거를 이제 뻘 밖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예. 오리발을 신었잖아요. 구조하는데 오리발을 신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걸 불편하기 때문에 오리발을 신고 그 꼬마를 안고 이렇게 안고 오리발을 이렇게 들고 왔어요. 네. 그 가족이 보고 어떤 줄 아세요? 어떻게 그렇게 가져올 수 있냐. 모시고 와야지. 아. 애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런 아픔을 당해보지 네. 않는 거는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작업을 하는데 그래서 조심스러운 거예요. 왜 안에 실종자 있으면 그냥 꺼내면 되지. 그리고 밖에서 지금 그러잖아요. 뭘 덮어서 보이지 않게 하고 이건 다 그 가족을 배려. 예. 네. 그러니까 실종자를 사고 당했는데 그 아픔도 있지만 그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아픔이 그렇습니다. 더하지 않겠어요? 방제에 그래서 대한 그런 이해도 부분을 있고요. 예. 참고해서 구조를 하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그렇군요. 겁니다. 예. 네. 이게 정말 현장에서 수습을 해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이게 네. 얼마나 정말 조심스러운 일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셨고 그게 정말 와닿는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유람선이 70년대 목선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말씀처럼 오랜 시간 강 바닥에 있었기 때문에 좀 많이 약해져 있는 상태여서 혹시 수색을 하거나 수습을 하는데 좀 위험하진 않을지 이런 부분도 좀 걱정이 되거든요. 아니 그 강 바닥에 가라앉았다고 해서 그한 며칠 13일 그 사이에 어떤 이게 뭐 약간의 철선처럼 부식이 된다든가 이런 건 없습니다. 나무는 예. 네. 제가 신안 해저 유물 작업을 했는데 네. 그게 당송 때 배거든요. 근데 그게 뻘 속에 있었어요. 예. 근데 그때까지도 그게 육상에 나와 있는 건 그 조류나 이런 것 때문에 다 날아갔지만 뻘 속에 있는 건 다 살아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걸 인양을 해가지고 지금 목포 신안 그 박물관에 그게 그 전시가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그 며칠 동안에 배가 부식이 되거나 손상되지는 않습니다. 네. 단지 위험한 건 뭐냐면 그 사고로 인해 충격으로 그 배가 각 이음새들이 이렇게 많이 있는데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런 부분이 손상갈 수가 있다. 이런 부분이 염려되는 부분이지 예. 크게 뭐 어떤 장력이나 네. 또 올리는 과정에서 뭐 그 어떤 이음새 때문에 전체적인 무게 하중 걸리면 약해 보인다. 네.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예. 나무 자체가 그 며칠 사이에 부식되거나 또는 점도가 떨어지거나 해서 위험하다. 이런 건 없습니다. 예. 네, 그건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 아까 배가 지금은 그 물 빼는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인양은 멈춘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지금 아까 배를 봤을 때는 그럼 배가 어느 정도 깊이가 물 밑에 더 있는 겁니까? 지금 저기 hul수 라인을 보니까요. 예. hul수 라인이 많이 올라왔어요. 예. 전체 배의 어떤 사이즈가 높이가 네. 대략 한 5m라고 그랬어요. 예. 네. 그럼 지금 물 밑으로 남아 있는 거는 대략 한 1.2, 3m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아, 제가 봐서는 예, hul수 라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 일반적으로 군함 같은 거는 hul수 라인이 많이 내려갑니다. 네. 왜냐하면 거친 파도나 이런 게 그 해도 파도를 뚫고 또 다니기 때문에 예. 그런 어떤 거는 없지만 오뚜기가 많이 형태가 되지만 예. 네. 저런 상선 같은 게 아니 저기 유람선 같은 경우는 밑 바닥이
대략 뭐 그 판옥 그 이순신 장군 때 만든 배처럼 예. 판옥선이라고 해가지고 원만해요. 우리나라 배는 되게 원만한 깊지 않고 뾰족해서 깊지 않고 네, 너무 이렇게 얼만하다. 깎아지는 듯이 네네네. 네. 딱 원래 그 이순신 장군 그 전쟁 때는 깎아지는 뜻 그런 배였지만 우리나라 판옥선 형태이기 때문에 왜 그래야지 많은 사람이 앉을 수 있잖아요. 그 어떤 이 상수라고는 약간 연결돼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제 예. 나올 거는 얼마 되지 않아요. 아, 그런가요? 네. 그러면은 이제 어쨌든 위로 올려서 그다음에 그 겉이 바디선으로 옮기는 작업이 이루어지잖아요. 네. 얼마나 위로 올려야 그 작업이 가능한 건가요?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게 물에서 뜨면 네. 물에서 뜨면은 지금 한 1m 정도 좀 더 오면은 이제 물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이제 바닥에서 이제 딱 바닥에 떨어지는 거죠. 거잖아요. 예. 근데 그 예. 떨어진다고 해서 바로 올릴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 수면에서 지금 바지 높이가 있죠. 예, 예. 저 바지 높이. 네. 바지 거기까지만. 높이감은 더 들어야 바지 위에 올릴 수 있지 않습니까? 네. 이게 바지 높이까지가 저 바지 높이가 제가 봐서는 한 1m 한 수면에서 1m 50 그러면 한 지금 한 2m 50이라 2m 한 3m 정도 들으면 예. 바지에 언탑을 시킬 수 있는 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지금 근데 아까 그 오늘 우리 시간으로 오늘 오후부터 인양이 시작된 이후에 중간에 인양이 멈춘 이유가 배를 끌어올리면서 일단 조타실에 수색을 했고 갑판을 수색을 한 다음에 객실에 수색하기 직전에 균형이 좀 안 맞았단 말이죠. 선미가 밑으로 내려고 그래서 다시 와이어를 연결해서 들어 올린 거 약간 선미를 끌어올린 거잖아요. 네. 그럼 앞으로 인양할 때 주의점이 헝가리 언론에서는 예측하지 못한 파손이 발견돼서 인양을 중지시켰다 이렇게 언론 보도도 나왔거든요. 앞으로 인양에서는 그럼 이런 여러 가지 조심할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데 현지에서 예. 죄송합니다. 현지에서 거기를 총괄 지휘하고 있는 분을 슈퍼바이저라고 하는데 예. 네. 그 슈퍼바이저가 판단을 하겠지만 네. 저게 지금 인양하면서 지금 상태에서 인양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점은 이제 그 선미 쪽에 걸었던 와이어가 예. 와이어의 장력이 너무 많이 와이어가 한 가닥이잖아요. 이제 네. 좀 그죠? 같더라고요. 예, 나머지는 지금 중간에 거나 선수 쪽에는 예. 2인치 와야 그러면 우리가 그러니까 집에 가면 2.2mm가 6개. 예, 그러니까 그 와이어가 보통 두께로 따지면 우리 플라스틱 빗자루 아시죠? 네네. 이 짧은 빗자루. 예. 네. 그 자루가 딱 그 22mm거든요.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정도 셈에 상상해 가죠. 그걸 여섯 빗자루 개를 손잡이. 예, 손잡이. 예. 빗자루 자루. 네네네. 아, 네. 예, 손잡이. 예. 그 정도 두께예요. 예. 그러면 가정에서 이해하기 굉장히 편하잖아요. 네네. 그 정도가 22mm인데 그거를 6개를 엮었단 말이에요. 예. 엮어서 지금 선제 이렇게 되고 있는 건데 엮은 게 그러니까 손바닥처럼 엮은 거죠. 예, 손바닥처럼 엮은 이렇게 거죠. 동그랗게 많은 게 아니고 이렇게 한 게 아니고 그죠? 일자로 펴서 하는 거죠. 펴서 예, 예, 예. 엮어서 바닥에 이게 선체다 그러면 요 위에 올려놓은 거거든요. 네. 지금 이런 상태거든요. 손바닥 위에 올렸다 이런 느낌으로. 네. 그러니까 이거는 각 미치는 힘이 일정하기 예, 때문에 예, 이게 나무를 선체를 파거나 네. 선체가 잘리는 현상이 생기지 않아요. 이게 네네. 왜냐면 힘이 일정하게 다 미치기 때문에 분배되니까. 네. 분배되기 때문에. 근데 후미에 걸었던 지금 마지막에 걸었던 그 와야는 이 5인치 와야인데 예, 예. 그러니까 이거에 한 2~3배 되는 거죠. 지금 저기 2mm짜리 그 6개 하는 거 말고 예. 그 2mm짜리 한 3배 되는 5인치 이제 와이어를 걸은 거란 말이에요. 2.2mm, 2.2cm짜리를 3개 정도 합한 굵기다. 합판 정도 굵기를 예. 지금 후미에 걸었단 말이에요. 아. 후미에 걸었는데 네. 거기에 위치가 다행히 예. 다이버가 들어가서 건 게 아니기 때문에 예. 위치 파악이 제가 안 돼서 대답하기가 좀 곤란한 점이 있습니다. 네네. 네. 왜냐하면 저게 뒤에는 항상 배에는 스크류가 있는데 예. 스크류에 사프트라는 게 있어요. 네. 사프트라는 게 뭐냐면 스크류를 여기 스크류가 뒤에 달렸다. 그럼 이게 돌아가면서 이게 이게 돌아가면서 스크류가 예. 돌아가는 거거든요. 축 같은 거군요. 예, 축이죠. 예, 예. 예, 그 사프트가 있는데 네. 사프트 밑으로 걸렸으면 다행인데 네. 아, 왜냐면 안 부러질 수 있으니까 들어올 왜? 때. 예. 엔진이 거기 엔진하고 딸려 있잖아요. 네. 예. 그러면 이게 떨릴 때는 엔진하고 같이 들어 나오기 때문에 이거 아주 튼튼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예, 예. 더구나 엔진은 배 가장 중심에 튼튼한 곳에 이게 안착이 돼 있거든요. 아. 왜냐하면 움직이잖아요. 털털거리잖아요. 네네. 그러면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가장 튼튼한 자리에 엔진을 언탑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 사프트에 걸리지 않고 다른데 나무 이런 데 걸렸다. 아. 그러면 올리는 과정에 파손될 확률이 많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염려되는 부분인데 예. 만에 다이버가 들어가서 이걸 작업을 안 했다 그러면
아마 사프트 쪽으로 걸었을 확률이 많은데 그러면 천만다행이고요. 네. 그러면 천만다행이고 이게 왜냐면 와야가 하나에다가 예. 뒤쪽은 하중을 이게 전체가 밟고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요. 무게가 다 쏠려 있다. 예, 이거 여기 예. 다 쏠려 있잖아요. 네. 그럼 아까처럼 이게 이렇게 기울여 있다가 이게 지금 이만큼 올랐잖아요. 네네. 이게 수면 물에 있기 때문에 이게 쉽게 올라온 거지. 육상에 올릴 때는 이게 전체 하중을 뒤에 하중을 다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네. 물속에는 아직까지는 어느 정도 잠겨 있으니까 들러 오르는 게 그나마 수월할 수 있는데 이게 물에서 배 밑까지 물에서 뜬 직후부터는 말씀하신 것처럼 엄청난 하중이 있다고 들었어요. 그때는 조그만 휘청거려도 균형이 안 맞아도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되지 않을까. 배가 너무 많이 기울어지거나 네. 배가 회전하거나 네. 그 부분을 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기 크레인이 한 라인으로 이렇게 6가닥을 잡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8가닥을 잡고 있는데 네, 저렇게요 지금. 이렇게 잡고 있는데 이게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합니다. 예, 아, 예, 예, 예. 고정은 지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해요. 예, 크레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게는 옮길 때는 이게 붐이 이렇게 예. 움직여야 되잖아요. 네. 크레인이. 예를 들어서 크레인 잡고 있는 이래도 팔 같은 게 이렇게 네, 네. 움직인다. 네. 그러면 밑에 있는 그 인양 배에 예. 네.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크레인이 흔들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이에 잘못하면 떨어질 수도 있는 예, 예.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균형이 안 잡으면 아까 이렇게 돼 있었는데 예. 이게 완전히 결색이 딱 안 된 거기 때문에 네. 배가 쑥 빠져볼 수가 있어요. 아, 그잖아요. 아까 처음처럼 네, 처음처럼 이제 그렇게 돼 소미가 밑으로 돼서 네. 비스듬하게 올려지면 네. 빠져버릴 수 쏙 있다. 빠져볼 수 있어요. 예, 예. 그러면 2차 사고 그 작업을 또 해야 되는 네. 상황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뒤에다 이걸 와이어를 걸었기 때문에 그 와이어 위치가 가장 나는 중요하다고 그래서 생각하고 중요하다. 사프트에 걸렸으면 예. 벗겨날 일 뒤에는 스크류가 있고 앞에는 선재가 있기 때문에 벗겨질 예. 일 없고 예. 걱정이 없는데 이게 그게 안 걸리고 딴 데 엉뚱한 데 걸려 있으면 예. 배가 우리 세월호 때 보셨죠? 세월호 때 재킹 바지선이 인양을 할 때는 각 라인마다 다 일정한 유압으로 당겨서 배가 일정하게 올라오는 거거든요. 예. 똑같이 당겨가지고 정밀을 그냥 유압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기계로 하는 거보다 숫자상으로 정확하게 이게 당겨주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올라온 건데 맨 처음에 시도할 때는 어떻게 했냐? 예. 와야를 걸었어요. 똑같이 비슷하게 네네. 지금처럼. 그때는 저렇게 와야를 지금처럼 이렇게 6가닥을 한 게 아니고 예. 5인치, 10인치 가닥을 한 가지씩 해서 2개 걸고 2개 했어요. 올리다가 이게 뻘의 마찰 개수가 엄청 심하거든요. 예. 그때는 세월호는 뻘에 떨어졌기 때문에 네. 그걸 뛸려면 가장 막대한 힘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아, 딱 붙어 있는 상태라서. 네, 뛸 때. 근데 예, 예. 저거는 지금 배 같은 경우는 바위에 있었기 때문에 네. 네. 그냥 쉽게 들린 겁니다. 아, 뻘이라면 그 접착한 거를 뛰는 힘들죠. 느낌이겠군요. 예. 아. 그동안 계속 비가 오고 진흙이 묻히고 했을 거 아니에요. 예. 근데 저 안에는 시멘트 콘크리트와 돌 위에 연탑이 돼 있었기 때문에 네. 들릴 때 쉽게 들린 겁니다. 저 지금 부회장님 저거는 지금 모은 거죠? 지금 현지 화면인데요. 네. 저게 계속 물을 빼내는 그런 그걸로 봐야 됩니까? 네. 아, 물 예, 빼내는 지금 강제 배수를 시키는 작업을 하고 있는 아, 거예요. 아직까지 네, 그렇군요. 있는 거를. 결국에는 앞서 말씀하신 그 균형을 위해서 이런 작업들이 이루어진다고 보면 될까요? 네, 많이 저거 빼면 많이 완화될 거예요. 예. 완전하게는 안 되더라도 왜냐하면 파공 개수가 있는 데는요 약간은 기울일 수 있습니다. 완전하게 안 예. 돼도 많이 완화될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현지를 보니까 굉장히 여름 날씨인가 봅니다. 지금 30도가 되는 날씨인데 지금 보니까 상황을 보니까 그늘도 거의 없는 것 같고 그러면 일단 수색하는 사람 자체도 굉장히 힘들지 않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구조를 담당하는 구조사들은요 예. 그런 환경에 언제나 노출돼 있습니다. 네. 네. 그건 감안하고 작업을 진행하는 거죠. 예, 예를 들어서 뭐 산사태가 났다거나 강물이 뭐 많이 불었다거나 또는 뭐 그거 외에 뭐 화재가 났다든가 그러면 언제나 위험에 노출돼 있는 거죠. 예. 그러면 그거를 감안하지 않고 작업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근데 구조라는 게 그냥 자기가 어떤 시켜서 피동적으로 하는 구조가 아니거든요. 예. 내 가족처럼 내 식구처럼 뛰어다니는 게 구조사의 임무기 때문에 그건 뭐 물론 이제 피곤하고 힘들고 예. 있겠죠. 근데 사명감이 있다. 예, 그런 어떤 다 해결을 하면 어떤 사명감이나 그런 것 때문에 이 구조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목숨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목숨은 사실은 자기 목숨 저도 소중한 줄 알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렇지만 구조를 해야 되는 임무를 예. 주어지면 그 대상자가
누구든 간에 예. 자기 위험을 무릅쓰고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약간 그런 거는 감안하고 구조를 해야 되는 거죠. 저희도 네. 헝가리 구조사와 뭐 우리 정부 우리나라에서 간 구조사 모두에게 감사한 마음으로 지켜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정말 참 어려운 작업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항상 위험을 감안하고 들어간다라고 말씀은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그 안전에 대해서는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아무래도 작업이 진행되는 곳에 별도의 제독소도 설치가 된다고 하고 이런 안전 장비를 하게 되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시죠. 이제 왜 그러냐면 저게 이제 오래되면 물속에서 오래 머물면 그 80몇 년도지 다대포 간첩선 사건이 있었는데 네. 한 수심 150m 가라앉아 있었어요. 예. 그 작업을 어렵게 해서 한 6개월 만에 이제 꺼낸 적이 있는데 그때는 그 사체가 그대로 있어요. 사체가 예. 그대로 있는데 육상에 해저에 남아 있을 때는 온도 때문에 유지가 되지만 예. 밖으로 딱 노출되면 부패가 급속도로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제2의 어떤 병원균이나 이런 게 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저기서 하고 있는 조치는 잘 하고 있는 거예요. 방음복을 입고 예. 또는 어떤 제독 장치를 해놓고 네네. 이거는 필수예요. 왜냐하면 그렇군요. 더구나 이게 그 차가운 데 온도가 있다가 지금 헝가리 같은 경우 지금 온도가 여름이라 30도까지 날씨죠. 올라간다잖아요. 예, 예. 네. 그럼 하루만 놔둬도 조금만 있어도 그런 현상이 생기기 때문에 예. 최소한 빠른 시일 내에 소독을 끝내고 네. 또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구조사도 방역 처리를 반드시 하고 예. 소독 처리를 한 다음에 냉동차에 이송을 시켜서 네. 더 이상의 부패를 방지해 주는 것도 그것도 일부의 구조사의 임무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게 현명 방법이기 때문에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이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배가 오른쪽이 선 수고요, 배 머리고요, 왼쪽이 선미 배 꼬리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왼쪽으로 조금 기울어져 있는 상황인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래서 지금 배 후미 쪽, 선미 쪽에서 물을 빼내는 작업을 계속해서 아직까지 진행 중이고 그 과정이 생각보다는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물을 빼내면 저 배는 조금이라도 다시 중앙으로 돌아올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그때까지도 약간의 기울어져 있다면 똑바로 세운 다음에 인양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대로 인양해도 되는 겁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저게 사고 선박이잖아요. 예. 사고 선박이 지금 왼쪽에 받쳐서 네. 이 가라앉은 거란 말이에요. 왼쪽에 구멍이 크게 뚫려 있을 수 있다. 그럴 수도 있죠. 구멍이 뚫리지 않아도 네. 어딘가는 물이 수밀이 안 됐기 때문에 저게 가라앉은 거거든요. 예. 그러면 그 위치는 물을 뺀다고 해서 저게 계속 패칭을 하지 않는 한, 물속에서 떼우지 않는 한, 예. 어떤 무슨 이게 보통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진흙하고 시멘트하고 1대1 하면 저게 막은 순간에 한 30초도 안 돼서 굳어요. 그런 어떤 패칭 방법이 있긴 하지만 네. 저기서는 그걸 사용 안 할 거란 말이죠. 왜냐하면 인양을 해야 되니까. 예, 그렇죠. 그렇다고 그러면 거기에 수밀이 안 되기 때문에 저게 완전하게 원상태로 돌아오기는 어려울 거다. 약간은 예. 기울 거다. 물이 네. 차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럼 완전한 상태로 그게 정상으로 올라오지는 않을 거라고 그건 감안하고 예. 네. 인양을 해야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저걸 저는 모든 과정 다 팽개치고 그냥 먼저 바지를 옮겨라. 그대로 올리는 게 가장 네. 현명한 방법이다. 올리고 수색을 해라. 그다음에 수색하고 뭐하고 다 해도 됩니다. 아. 근데 왜 저렇게 불편하게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머리 아프게 저렇게 하는지 이해를 못하겠다는 얘기를 말씀 몇 번 드리는 거고요. 예. 근데 구조 작전이라는 게 예기치 못한 사건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분들이 가장 대처가 빠르죠. 또 예. 경험 많은 분들 계시면 예. 그 부분들의 조언을 듣는 게 가장 현명한 방법이기도 하고요. 네,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 남은 실종자분들 4분이 계시고요. 현재 수색 작업은 지금 진행이 되지 않고 배수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 함께 보고 계십니다. 예. 저희가 이제 오늘 말씀은 여기에서 마무리를 하고요. 혹시 또 추가적인 소식이 들어오면 속보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혜선 전 SS일 전후회 부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